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때 신천지 신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인규 변호사 연결해서 이 내용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가 최근에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친청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정청래 전 대표를 거명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분들이 발끈했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신천지 문제가 우리 사회적인 그 해악도 너무 컸지만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교 유착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고 네. 또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 또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예. 사실상 이제 이 정교 유착에 관한 어떤 혐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시대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는 국민의힘을 좀 집중적으로 아마 신천지에서 소위 말한 이제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이 권력을 갖다가 같이 획득하기 위한 네네네. 신천지의 그 작업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의혹으로서 규명돼야 될 그 핵심 문제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당에 있는 친청 후보들이 막 발끈을 하는 것을 넘어서 네. 김민석 후보를 막 사퇴하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좀 굉장히 반응이 좀 이상하고 네.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 좀 도가 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민주당 안에 이 신천지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어떤 규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조만간에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도 수상해요. 그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호남일보 행사에 갔단 말이죠. 호남에 이 지역 일간지가 많은데 호남일보는 뭐 이 부수로 보나 뭐 열독률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그다지 이게 주목받기 어려운 그런 지역 일간지인데 그 행사에 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주변에서 신천지 인사가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잔뜩 추켜 세우는 뭐 동영상도 돌고 있고 아니 이런 가운데 신천지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하고 그 친청계가 이 여러모로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관계가 과연 이게 그냥 의심을 안 해도 될 만한 사이인 건지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가 보통 그 개별 교회를 장악하는 과정도 어떤 이제 미리 잠입을 해서 본인들을 위장을 하거든요. 기성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성교회. 기성교회에 대해서도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교회를 이제 전체를 그 들고 날르는 이런 식의 방법론들을 많이 써서 교회가 상당 부분 신천지 때문에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대상이 이제 정당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고 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가치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김민석 후보의 그런 문제 제기일 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뭐 신천지와의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의혹을 상징하는 아까 뭐 호남일보라든지 네. 아니면 과거에 뭐 이희자 씨 근우 회장이죠. 뭐 그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인들은 신천지 같이 맹신적인 이단 종교와 유착이 되면 이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표를 동원하기 쉽다라는 아주 유혹이 있어서 이게 뭐 마약 아니면 거의 독약 같은 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신천지 입장에서도 뭐 여든 야든 다 작업은 하겠지만 주로 여당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공천하고 당선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지자체장들한테 동원을 통해 가지고 표에 도움을 주면 또 권력 채권을 동원해 가지고 인허가권 같은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정교 유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너무 이거는 좀 무자비한 의혹 공세가 되니까 뭐 그렇지. 사과해라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니 우리가 보통 내란범들 청산하자고 하거나 하나회 청산하자고 하면 네. 내란범이나 하나회 그 가족들 빼고 누가 반발합니까? 근데 지금도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헌법상의 정당민주주의를 세우고 종교분리 원칙을 바로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친천계 후보들이 김민석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신천지나 신천지 가족들 정도가 그 발언할 그 수준의 내용을 왜 친천계에서 같은 입장을 내는 것인지는 네. 이거 국민들께서는 정말 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전에서 비린내가 이제 썩은 내로 지금 이제 전이되는 과정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지금 합수본에서도 지난주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천지 이 개입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다라는 보도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합수원이 예.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서를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혐의도 없는데 왜 관련자를 소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친천계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네. 근거가 없으면 사퇴하라라는 주장도 이상하지만 이미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사퇴 주장은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요. 오히려 근거가 없으면 사퇴하라고 주장한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이제 본인들의 거취를 그러면 결정해야 될 때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정청래 후보가 조불쇼 아니 매불쇼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네. 우리 저 어떤 한 시청자가 야 이러면은 이게 좀 정청래 전 대표 이게 최욱 씨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반 DJ 운동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과거에 친노로 시작했다가 반노로 마무리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반 DJ와 반 노무현, 네. 유시민과 정청래가 손을 잡고 지금 반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유시민 씨를 띄워주고 있는 플랫폼은 김어준 씨 방송하고 최욱 씨 방송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 밑에 있는 또 소위 말하는 더 작은 채널들도 있기는 한데 네네네. 뭐 거기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면 유시민 반 DJ 운동했던 유시민과 반노 운동했던 정청래 후보가 손을 잡고 반명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반명 채널들까지 가세가 되거든요. 이거 저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은 제가 언급할 필요 없고요. 네. 정청래 후보만큼은 네. 이 반명 흐름에 동참할 것이냐 계속 아니면 이 반명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거는 너무 기만적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반명운동하는 반명운동 세력에게 동맹을 맺고 아무 입장도 못 낸다. 네. 그런 비겁함과 어떤 비열함을 가지고서 어떻게 집권여당 2년차, 3년차를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행동들을 너무 반복할 뿐만 아니라 네. 오늘도 만약에 그런 반명 채널들의 활동에 대해서 네. 정청래 후보가 아무 말도 못 한다면 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 나간다면은 뭐 더 할 말도 없는 거고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 반명 동맹의 네. 이 확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엄중한 심판이 이번 전당대회 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가로서 말이죠. 합수본에서 민주당의 신천지가 집단 입당한 점, 그래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걸 확인해 준 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게 이제 네. 예,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예. 일단 정당법에는 입당 강요죄라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중당적자들도 처벌하는 조항 별도로 있고요. 예. 그리고 돈이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또 이게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업무방해죄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럼 지금 한 4-5가지의 죄목들이 세트로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이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하는 행동 아닙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헌법 가치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네.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나 이 합수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게 정치권을 수사하는 거에다가 또 이단 종교를 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사인 것도 맞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이제는 집권 여당 민주당까지도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직적 움직임은 파악이 됐다. 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 어디서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가, 이제 요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사 결과를 좀 유심히 보다 보면 네. 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신천지는요, 민주당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명 후보를 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었다면은. 이제 반명들이 지금 쫄고 있겠죠. 예. 반명이 누군지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반명 후보들은 지금 신천지와 유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밤잠이 오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네네. 아니, 이분들이 반명 움직임하는 분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혹시 신천지 관련된 이런 수사들, 권력자들을 수사할 때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권력자이거나 네. 권력자들은 오히려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되면 유리해지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은 경찰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검찰의 칼을 뺏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외쳤던 사람들도 이게 반명 움직임과 이걸 결부시켜서 보면 이게 혹시 검찰의 수사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던 자기 보호적 본능의 발로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거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누가 반명인지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허용돼서 실효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1인 1표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인 1표제를 적극적으로 외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신천지와 유관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국민의힘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니까 네네. 주로 이제 그쪽이 작업 대상이었는데 네. 그때도 이거는 그냥 의혹 제기입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예. 장비 납부 당원 제도라고 해서 원래는 3,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만 내도 투표권 있게 길을 열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을 연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동원된 신천지 통일교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은 당 자체가 지금 거의 날아갈 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집권 여당,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신천지랑은 거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명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문을 열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분인데 이분이 1인 1표제를 한번 부결이 됐는데 또 밀어붙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거 김어준 당 되거나 네. 이거 신천지나 통일교당 된다. 안전장치를 가지고 1인 1표를 하시라. 네. 이 얘기를 1년 내내 꾸준히 해왔거든요. 예. 근데 대안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 수사를 받고 결과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신인규가 옳은 겁니까? 신인규가 틀린 겁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경고했던 거를 듣지 않았고 네. 본인들이 1인 1표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그 당비 납부 당원 제도로서 문을 열었던 것과 이게 어떤 그러면 연관성과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 점을 주목해서 본다면 아마 합수본에서도 네. 반명이라는 코드, 그리고 1인 1표, 그리고 지금 이 당의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이거는 굉장히 수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아니다. 물론 네. 정치적인 부담이나 그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가 좀 부담은 있겠지만은 네. 이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전 네. 그렇게 봅니다. 자,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자,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예. 윤석열 공선법 위반 1심 판결결과가 나옵니다. 뭐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심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국민의힘이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한단 말이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그 관련 법들을 보면 이게 네. 당선 무효가 있고 자격상실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서 이게 당선 무효가 되면서 네. 이 당에서 원래 선거 치르고 나면 보전을 받잖아요. 네.
아마 그 금액이 이제 397억 원이다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죠.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뱉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지,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예. 기준이 이제 뭐 징역형이 아니고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그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뭐 돈이 없는 정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400억을 뱉어낸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당의 자산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00억이.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법이 그렇게 돼 예. 있으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윤석열과 관련된 뭐 건진법사 이야기라든지 뭐 관련해서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21년도와 22년도 사이에 윤석열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중에 네. 그중에 이제 일부가 기소가 된 거죠. 특검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와서 아는 거지만 윤석열은 거짓말에 능할 뿐만 아니라 예.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내란범으로 이제는 뭐 평생 이제 바깥에 나오기 어려운 신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씨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 뭐 큰 관심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되든지 말든지 본인한테는 뭐 유불리가 없을 거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늘 그 선거 결과를 지켜볼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워낙 명백한 거짓말이고 네. 이게 선거에 미친 영향성을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선거가 0.7% 차이로 네. 당시에 윤석열 씨가 겨우 신승을 거둔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 뭐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중형이 불가피해서 어쨌든 이게 뭐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뭐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한번 좀 결과를 지켜보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당 자체가 아주 그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명약 관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